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의 서주민 반장, 오늘은 어떤 설명서를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의 예언 적중입니다. 자, 예언 적중. 그런데 어떤 예언을 말하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참 빠졌던 지난달 말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보다는 데드 크로스일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든지 복구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후보의 이런 예언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당시 유 후보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몸을 낮춰서 한 예언이 셈인데 그러나 아직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좀 보면 그 야당의 자중질환으로 그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층 그 여론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당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대 남, 즉 20대 남성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독 20대 남성 표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와 또 지난 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예. 윤 후보 지지율이 두 달 동안 12%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 여성 지지율은 변화가 거의 적은 데 반해서 20대 남성의 경우는 이렇게 27.3%포인트가 빠져서 모든 성별, 연령 다 통틀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사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층도 바로 이 20대 남성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로 갔던 20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 반장이 최근 윤 후보 그 행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게 있었죠? 뭐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7글자 공약하고 또 이른바 멸공 챌린지 이런 게 가장 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있죠. 이 정치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젠더 문제 또 이 반중 정서 같은 이 모두 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겁니다. 특히 윤 후보가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올린 날은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닷페이스 출연으로 이 논란이 됐던 바로 지난 7일이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을 하면서 젊은 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뭐 주요했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윤 후보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던진 무례한 공약이다. 또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지만 이 정작 이 후보는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선거 전략가는 이슈에 따라 지지 변화가 빠른 20대 남성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 이런 구상에서 이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게 좀 고민입니다. 예. 이 후보가 그동안 이 실행해온 선거 전략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적인 우클릭, 또 이 비호감 극복을 위한 절제된 언행, 그리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넘기 위한 낮은 자세. 이렇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각종 논란에도 지지율 하락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야권 단일화 여부입니다. 야권 단일화 설명서는 김정우 반장이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서 야권 단일화 시한으로 정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아직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시한이 있겠죠. 언제까지로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과거 대선에서의 그 단일화 시한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먼저 사진 한 장 보겠는데요. 자, 서 반장, 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정몽준, 노무현, 러브샷 뭐 이게 결국 2002년 대선 때 그 단일화 장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 정확히 말하면 2002년 11월 15일 밤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뒤에 마신 그 소주 러브샷입니다. 한국 대선 정치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크게 앞서던 상대를 꺾은 사례입니다.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극적으로 단일화가 타결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보다 정확한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45일 전에 이렇게 단일화 추진이 발표되고요. 예. 그리고 대선 27일 전에 여론조사 방식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고 24일 날 이렇게 최종 후보 확정, 노무현 후보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이 대선 하루 전에 이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1997년 대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김대중, 김종필 두 후보가 이렇게 대선 45일 전에 11월 3일이죠. DJP 연합에 공식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땠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시점만 보겠습니다. 대선 43일 전에 이렇게 단일화 추진에 합의를 했고요. 예. 하지만 불과 20일을 못 넘기고
D-26일에 안철수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만 해도 이 세 가지 형태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사례에 시기상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그 대선 전 40일에서 45일 사이에 단일화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최종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에 한 1, 2주 정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협의하고 3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후보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이번 대선에 좀 적용하면 날짜가 대충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그 1월 23일에서 28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설 연휴 직전까지는 단일화 자체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보시다시피 명절 이후 한 또 일주일이 지나면 2월 14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뒤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요약하자면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도 지금 양쪽 모두 단일화의 거리를 두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한쪽이 크게 앞선다면 자신있게 밀어붙이겠지만 혼전 양상이면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쪽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상승세를 굳힐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테고 국민의당은 2, 3위가 바뀌는 실버 크로스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해도 지난해 이 서울시장 단일화 때를 협상하는 걸 보면 이 룰 협상 과정에서 또 죽자사자 싸우잖아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운명을 가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도 적합도를 묻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묻느냐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넣느냐 빼느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측이 서로 양보한다면서 혼용된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단일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게 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번만큼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마음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주민, 김정우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